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철도 예매 시스템이 첫날부터 접속 지연 등 장애를 일으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접속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대기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11시경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앱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부산행 승차권을 구하려던 직장인 A씨는 코레일이 2시간 동안 아무런 안내가 없다가 그나마 나온 공지문도 내용이 모호해 더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정치면 기사입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보안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김 총리는 현장에서 오해와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이드라인 부재를 우려하며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겠다고 강조하며 1년 안에 30% 개선, 그중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주민반대와 편견을 뚫고 설립이 확정된 성진학교가 첫발을 뗐지만 실제 개교까지는 교원 확보와 예산 편성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진학교는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들어서는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특수학교 부족으로 학부모들의 오랜 요구가 이어졌지만 님비 현상으로 추진이 늦어졌던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존재합니다. 개교를 위해선 57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며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주민 협조를 얻기 위해 일부 부지에 주민시설을 짓는 방안도 논의되며 학부모들은 예산 심의 과정이 지연되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전지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출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26도, 최저 기온이 20도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날씨가 유지되나 저녁에는 비교적 쌀쌀할 예정이니 겉옷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정도로 쾌적한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꽁꽁 숨겨진 진실을 과학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탐정.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사건 현장으로 떠나 진실의 열쇠를 찾아보시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단서는 사망자의 신원과 다양한 정보를 밝혀주는 뼈입니다. 인간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성인 기준 총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장기나 피부, 그리고 근육과는 다르게 대부분 훼손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뼈를 이용한 연구는 법의 인류학이나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과 통계를 이용해 뼈 주인의 정보를 알아내는 과학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뼈를 통해 사망자의 나이, 성별, 키 등을 추정하는 것이죠. 인간은 성인보다 어린이의 뼈 개수가 더 많습니다. 약 300개에서 35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여러 뼈가 합쳐지며 성인 기준 206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뼈가 융합한 봉합선이나 개수 등을 조사하면 대략적인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 뼈의 끝부분은 나이별로 그 형태가 달라서 더 구체적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하죠. 나이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키도 뼈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긴 편에 속하는 허벅지뼈, 정강이뼈, 팔뼈의 길이를 재서 계산하면 뼈 주인이 살아있을 때의 키를 알 수 있어요. 키를 추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허벅지뼈 길이를 기준으로 3.9를 곱하면 뼈 주인의 키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하츠투하츠의 더 체이스입니다. 호기심은 자꾸만 내 맘대로 가고 싶어. 뼈로 추정 가능한 또 다른 특징은 성별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뼈의 크기와 강도에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뼈는 크기가 작거나 더 가벼운 구조를 가진 반면에 남성의 뼈는 상대적으로 크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뼈의 강도와 크기보다 남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골반뼈인데요. 남성의 골반과 여성의 골반은 기능학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골반은 상부가 좁고 두꺼우며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부는 좁은 형태를 가져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발달했어요. 반대로 여성의 골반은 출산을 위해 전체적으로 넓고 납작하며 유연한 뼈로 구성되어 있죠. 이처럼 필요한 기능에 따라 다르게 발달해온 골반뼈를 통해 우리는 뼈 주인의 성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제 뼈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신원을 알았으니 지금부터 현장의 뼈들을 전부 찾아 조사해 볼까요? 드디어 오늘의 과학수사 증거, 뼈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증거도 얻었으니 얼른 사무소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해야겠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소피아의 트라이 어게인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Take me to the highway never
cry on 달려간다 내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은, 보도의 김세은, 기술의 최병학, 진행의 전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앞만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